이른 새벽 저택의 복도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숙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먼지 입자들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의 시작이었죠. 정숙은 무심히 책장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되뇌었습니다. 창문 닫고 식기 정리하고 오늘은 회장님 일정이 없으니 조금 여유 있겠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손을 뻗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끝에 딱딱한 틀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레 꺼내보니 낡은 액자 하나가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액자 위에는 오래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프레임의 금색 도금은 이미 벗겨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걸레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 안에 담긴 사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회장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의 얼굴은 다름 아닌 정숙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굳고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입안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은 그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그 아이 살아 있었던 걸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공포와 후회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급히 사진을 액자에서 빼내어 앞치마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어요. 서재 문틈 너머로 인기척이 스쳤습니다. 복도 쪽에서 누군가 서 있던 것 같았죠. 정숙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책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흐르지 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회장 비서 장미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요. 정숙은 모른 척했지만 마음 한편에 서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이 집의 모든 평화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걸 그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비서 장미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불빛만 켜진 책상 위엔 노트북 화면이 반쯤 열린 채 멈춰 있었어요. 그녀는 서재 CCTV 영상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숙이 책장 앞에서 멈추더니 무언가를 발견하고 놀라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미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 보이는 여인의 얼굴이 너무도 낯익었거든요. 바로 그 가정부 정숙이었습니다. 장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영상을 돌려보았죠. 회장의 젊은 시절 얼굴도 사진 속에 뚜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장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장미는 자신이 알고 있던 회장님의 과거와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회장의 과거와 얽혀 있다면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도 흔들릴 수 있었죠. 장미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지난 수년 동안 회장의 곁을 지켜왔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위해 희생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겼어요. 그 불안이 곧 의심으로, 의심이 곧 저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장미는 영상을 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회장이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 책장을 뒤지고 있었죠.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레를 접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한층 예리해졌습니다. 회장이 정숙에게 혹시 이 근처에서 낡은 액자를 본 적 있나? 라고 묻자 정숙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미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표정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틀림없어. 뭔가 숨기고 있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미의 눈빛은 정숙을 향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택에 불이 하나둘 꺼지자 복도에는 정숙의 발자국 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자신의 방 문을 닫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사진을 꺼냈어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사진 속에 젊은 회장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있었죠. 정숙은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가난했지만 서로를 믿었던 두 사람의 시간들. 회장은 그때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정숙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삶은 무너졌죠. 아이를 잃고 이름조차 버리고 이곳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만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믿었죠. 정숙은 속삭이듯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미처 닦이지 못한 채 사진 위로 떨어져 번졌어요. 한편 그 시각 장미는 회장의 집무실에서 달력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일정표 한 귀퉁이에 기념일이라고 적힌 낡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장미는 그 단어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기념일이라. 누구와의 기념일이지요? 그녀는 메모를 찢어 손에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난 소문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오래전 회장이 비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딸의 기억 공백. 모든 조각의 중심에는 정숙이 있었습니다. 장미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어요. 그 여자가 돌아왔다면 내 자리는 끝이야. 그녀는 불안에 휩싸였고 그 불안이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던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직감했습니다. 잊었던 과거가 다시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두 여자의 운명이 서서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 장미는 회장 앞에서 정숙의 작은 실수를 보고하듯 이야기를 꺼냈어요. 청소 중에 고가의 화병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미묘한 의심이 스쳤습니다. 정숙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장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의 복사본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정숙의 사물함을 열고 복사본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정리하던 중 일부러 액자 하나를 떨어뜨려 깨뜨렸어요.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잠시 뒤 정숙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본 그녀는 멈춰섰어요. 속으로 이건 일부러 만든 흔적이야. 정숙은 손끝으로 유리 조각을 주워들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깨끗했던 자리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사물함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덫에 걸어두었다는 걸요. 저녁이 되자 회장은 서재로 정숙을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깨진 액자의 남은 프레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액자 본 적 있나? 낮게 깔린 목소리 속에는 분명한 의심이 섞여 있었죠. 정숙은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장님, 전 그런 게... 말을 잇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뒤쪽 벽에 기대선 장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번졌어요. 정숙은 그 미세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지만 동시에 싸늘한 각성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날 파멸시키려는군. 그날 밤 정숙은 방에 돌아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며 리듬을 만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나를 버리려는 거군요.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수능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집안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균열이 나고 있었어요. 이른 오후 유나는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쳐들며 먼지들이 춤을 추듯 흩날렸어요. 바닥에는 여전히 깨진 유리 조각이 남아 있었고 그 옆엔 낡은 액자 프레임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반쯤 찢어진 사진 한 조각이 끼워져 있었죠. 사진의 일부엔 미소 짓는 여자의 얼굴이 남아 있었어요. 그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가 간질거리듯 아릿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어릴 적 기억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린 자신을 안고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던 따뜻한 품, 그리고 손끝에서 느껴지던 향기. 유나는 본능적으로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건 최근에 가정부 정숙이 자주 부르던 자장가와 같았어요. 유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불현듯 정숙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정숙의 흔적이 가지런히 남아 있었어요. 정리된 침대, 다림질된 앞치마, 그리고 서랍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형태의 그 사진에는 젊은 회장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숙, 그리고 아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유나는 사진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는 회장의 방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회장이 책상 앞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회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을 들이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두 사람 사이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손에 남은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무너져가던 비밀이 이제 곧 완전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유나는 아버지의 표정을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이 여자는 누구예요?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다물린 입술 사이로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 곁에 항상 있던 사람이야. 유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억 속에서 흐릿하던 자장가의 목소리와 부드러운 손길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문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장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회장의 시선이 정숙으로 향하면 자신은 그 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리요. 장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안 돼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후회와 죄책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겠구나. 낮게 읊조리듯 말했어요. 유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장미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서재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덫이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편 정숙은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서랍에 담긴 낡은 앞치마와 오래된 편지 몇 장을 고이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꺼내 회장 서재 앞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방 안, 그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뒤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장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회장의 분노가 언제 자신에게 향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복도를 달려나가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잠깐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는 마침내 모든 비밀이 드러났음을 느꼈습니다. 저태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무너진 세월의 울음이 묻혀 있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저택을 덮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그 소리는 무겁고 일정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당신이 훔친 거죠? 장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그 속엔 여전히 회장을 향한 집착이 숨어 있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그녀의 표정엔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회장은 다시 장미를 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세요. 장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없으면.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미는 울음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길게 남았어요. 그녀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유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버지, 정숙 아주머니가 짐을 싸고 있어요. 그냥 보내실 건가요?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서 가장 큰 잘못의 증거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지. 그 말에 유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밖으로 나간 정숙은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녀는 주머니 속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제자리로 돌아갔네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아득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득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닿지 않았어요. 정숙의 실루엣은 점점 멀어지고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장 저택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유나는 마음 한켠에 공허함을 지우지 못한 채 정숙이 일하던 하숙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골목 끝 허름한 간판이 걸린 집 앞에 도착하자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부서지고 먼지가 그 속에서 반짝였어요. 유나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방 안은 작고 단출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오래된 트렁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묶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편지지마다 희미하게 남은 향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유나는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볼 일은 없겠죠.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우리가 남긴 무언가를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번졌어요. 그때 문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정숙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그리움과 안도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먼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아주머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는지.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고마워. 목소리는 따뜻했고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며 방 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정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긴 세월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그 순간 흐르기 시작했어요. 멀리 저택의 창가에 앉은 회장은 창문을 통해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낮게 읊조리듯 말했어요.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햇살 아래 정숙과 유나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먼지처럼 흩어졌던 인연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이야기는 조용히 완성되었어요.